반통수가 아스날 감독 와서 우승하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네. 나도 이제 재미로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나는 아스날이라는 구단이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을 감독으로 선임한다면, 자, 베니테즈가 개똥을 싸고서 네. 에버튼에서 나갔습니다. 진작에 나갔어야 되는데 에버튼 보드진은 너무 늦은 판단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구디슨 파크 그 에버튼은 원래 이 파란색이 팀 컬러인데 그렇죠. 베니테즈가 있는 동안 갈색이 돼버렸어요. 똥색입니다. 똥색 그 자체였어요. 지금 최근에 이전에 안첼로티는 사실 통수를 맞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베니테즈도 그렇고 이전에 뭐 로베르토 마르티네즈, 마르코 실바 다 네. 마찬가지로 에버튼은 모시리가 돈을 쓰는 건 좋은데 이 팀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에버튼 팬들이 지금 고통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감독 선임에 불운한 게 아니고요. 감독 선임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계속 이어져 오는 감독들이 다들 보면은 어딘가 아쉬운 구석들이 있는 감독들. 마르코 실바는 경험이나 이 팀 운영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고, 마르티네즈의 경우도 결국 팀 내부적으로는 분위기가 맞아. 갈수록 좋지 않아지면서 결국은 떠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쿠만과 같은 전술적인 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빅샘 말할 필요도 없죠. 예. 야망 있는 팀이 왜 빅샘이 그래. 안첼로티는 뭐 통수 맞은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안첼로티는 잘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결말이 안첼로티가 너무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에버튼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라파는 완전 똥이고. 그렇죠. 데려오는 것도 사실 조금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 배경적으로도 그렇고 베니테즈라는 감독이 사실 중국 무대에서도 인상을 남기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전성기가 끝난 감독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맞아요. 예. 뭐 그래도 그나마 이제 뉴캐슬 시절에 투자를 덜 받았는데도 괜찮았다. 버틴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근데 이 감독이 리버풀 출신이라는 게 문제죠. 그렇죠. 상대 라이벌 팀, 지역 라이벌 팀 레전드 감독을 데려와서 그 감독이 예전에 했던 발언들이 있는데 네. 현재 에버튼 팬들과 마찰까지 빚으면서까지 데려왔는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렇죠. 경질이 돼버렸죠. 네. 자, 직전 경기가 이제 노리치전이었는데 1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근데 초반에만 2실점을 허용했고, 베니테즈 감독의 이 에버튼은 그 이전에 헐시티하고 FA컵 3라운드 경기도 연장까지 가면서 겨우 이겼어요. 승격팀한테 이번 시즌에 다 졌지 아마? 이번 시즌에 그 승격팀들 정확하게 기록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근데 진짜 계속 내가 기억하기로 야, 라파가 똥을 싸긴 싸는구나 나 이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승격팀들한테 다치냐 이 생각을 내가 했었거든요. 자, 봅시다 우리. 네. 누리치한테 졌잖아. 졌죠. 그 다음에 브랜포드한테 졌어요. 그러면 이제 와포드를 보면 되잖아요. 와포드한테 졌어요. 5실점 했잖아. 이거 다 진 거야. 다 졌어요. 이게 야, 야 솔직히 아니냐? 야, 한 번씩 다 졌네요, 진짜. 와, 이거는 저도 이 기록은 몰랐는데 네. 다시 한번 이 데미지가 얼마나 컸나. 왜냐면 이거 몰랐던 이유가 너무 많이 지니까. 그러니까. 무슨 경기 졌는지도 기억이 안 나죠. 이긴 경기 찾는 게 지금 더 빠르잖아. 맞아요. 이게 지금 뭐 국내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해외에서도 SNS를 보니까 리버풀 팬들은 우리가 보낸 첩자라면서 막 기뻐하고 있고, 뭐 지역 라이벌 의식이 있는 또 현지 팬들은 이러면 좋아하거든. 맞아요. 그렇잖아. 사실 이게 라이벌 관계죠. 아싸 이거지. 또 리버풀이 이제 약간 뭐 잘못되면 에버튼이 좋아할 수 있고. 원래 그런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이 베니테즈라는 감독이 머지사이드 지역에 대한 애정이 되게 커요. 그래서 예전에 그 힐스보로 참사의 희생자들 추모식 때도 항상 참석해서 눈물도 흘리고. 그런 건 좋아. 진짜 잘해요. 근데 여전히 지금 머지사이드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머지사이드는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의 사람들은 환호를 하겠지만 파란색의 사람들은 길 가다 잘못 마주치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빨간 쪽으로 와가지고 그쪽에 살든지 아니면 스페인으로 가든지. 그냥 안필드에서 사는 게 감독은 하지 말고 안필드 근처에서 사는 게 가장 좀 안전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베니테즈 감독은 그래서 보드진의 긴급 회의를 거쳐서 경질이 발표가 됐고요. 베니테즈의 이 말 많았던 에버튼 커리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말이 많았던 선임, 지역 라이벌 팀 리버풀 레전드 출신인데 과거 리버풀 감독 당시 에버튼을 스몰 클럽에 비유하면서 에버튼의 조금 수비적인 전술 운용을 크게 비판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스몰 클럽, 이런 말을 한 감독을 그 팀 감독으로 데려오는 거 선임하면 안 되죠. 선임하면 안 되는 거야. 팬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제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시잖아. 반통수가 아스날 감독 와서 우승하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나도 이제 재미로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나는 아스날이라는 구단이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을 감독으로 선임한다면 아마 정내미가 뚝 떨어질 것 같거든요. 우승하는 거랑 별개로 사람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 맞아요. 데려오면 안 되지. 그래서 제주위에, 형은 모르겠는데 제주위에 아스날 팬들이 무리뉴 루머 떴을 때 별로 안 좋아했어요. 형도 마찬가지죠. 무리뉴 만약에 잘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했을 때도 마찬가지. 그때. 절대 안 돼요. 그렇죠. 그건 안 되는 일이야.
잘하고 못하고 명장이고를 떠나서 만약에 한 팀을 좋아해본 이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얼마나 팬들을 고통에 빠지게 만드는지 알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마음에. 왜냐하면 아스날은 무리뉴한테 진 거 이런 거를 떠나서 벵거랑의 어떤 그 역사 관계가 있잖아요. 아주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을 우승을 하기 위해서 데려와? 나는 실리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팬베이스의 스포츠에서 이 명분과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안 된다. 근데 이런 사람을 데려와? 안 된다. 안 되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 베니테즈 감독을 픽한 게 모시리 구단주의 의중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게 알려지니까 이제 모시리마저도 여론이 매우 안 좋아졌어요. 그럼요. 돈 쓰는 거랑 별개로 이런 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네. 뭐 새 경기장 짓고 있고 뭐 이런 거 좋은데 뭐 그런 건 좋아. 근데 이건 아니다. 구단 의사결정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 근데 출발은 좋았습니다. 극초반은 좋았어. 리그 개막 이후 3승 1무 예. 이때 브라이튼 상대로도 맞춤 전술 쓰면서 잡아내고 하면서 3승 1무로 좋은 출발을 했는데 얼마 안가 고꾸라진 성적입니다. 네. 이후 리그 15경기에서 2승 3무 10패로 부진했는데 최근 리그 13경기 1승이에요. 그 1승도 아스날전. 네, 그때 승리였고 FA컵 왜 진 거냐 이때? 이때가 그 딘 그거 아니야? 마이크 딘한테 진 거예요. 토미야스가 밟혔을 때. 맞아요. 고드프리의 그 약간 아쉬웠던 네. 행동들. FA컵 3라운드 헐시티전도 고전한 끝에 연장까지 가면서 겨우 이겼는데 1분 만에 이때 실점을 또 허용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베니테즈 감독의 최근 이 결과들은 마치 충격과 공포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겠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은 베니테즈라는 감독은 이제 떠났지만 그래도 지금 에버튼 팬들한테는 큰 상처로 남아있을 것 같은데 리카디뉴와의 불화입니다. 리카디뉴는 공격의 핵심적인 선수 중에 하나냐. 이번에 빌라 맨유 때도 봤죠? 근데 이제 이 선수가 바로 들어와서 뛰는데도 역시 디뉴가 잘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잖아. 공격은 기가 막혀요. 그래. 진짜 전진하는 능력 맞아. 측면에서 연계하고 빌드업 이끌어주는 역량은 에버튼에서도 핵심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이제 베니테즈 감독이 갑자기 제의를 해버리니까 혹시 디뉴가 좀 안 좋았던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약간 이제 체력적으로 좀 부침이 있는 시기가 전반기 때 있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디뉴가 있을 때 없을 때 차이는 공격할 때 진짜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에버튼은 디뉴를 이렇게 내보낼 이유가 없었어요. 안 되지 이렇게 하면. 그렇죠. 하지만 디뉴가 자신의 전술, 베니테즈의 전술과 선수 기용 등에 불만을 품고 한번 불만을 토로하니까 그때 디뉴하고 마찰을 빚게 됩니다. 베니테즈 감독은 이때 좀 많이 기분이 상했는지 그 이후에 바로 베니테즈를 명단에서 제외시키며 1군에서 철저하게 배제를 시켜버립니다. 네, 안 좋아요. 네. 근데 이제 베니테즈는 예전에 요온 라르네 리세를 리버풀에서 보낼 때도 감독과 선수 간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너무 일찍 리세를 보냈는데 이후에 리세가 그래도 세리아 가서 꽤 잘했었고 리버풀은 그 이후에 왼쪽 풀백 잔혹사를 로버슨 오기 전까지 계속 겪었거든요. 별의별 이상한 사람들 많았잖아. 맞아요. 보면 베니테즈가 좀 비즈니스적으로 선수를 대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본인의 스타일이니까. 네. 근데 결국 이런 식으로 불화가 계속 나면 베니테즈가 선수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매니저잖아요. 그렇지. 헤드코치가 아니고 맞아요. 매니저는 사람으로서 보듬어야죠. 돼요. 네. 그런데 베니테즈는 그 리더로서의 면모를 계속 좀 지적을 예전에 잘 나갈 때도 받았었고 자 그래서 1년 전, 딱 1년 전 에버튼과 재계약을 체결해서 계약 기간도 길게 남아있었던 니카디뉴입니다. 이 선수가 우리의 심장이다. 우리의 핵심이다. 디뉴, 에버튼 종신. 너 레이턴 베인스의 후계자야. 라고 에버튼 팬들이 모두 입을 모아서 칭찬을 했고 디뉴도 에버튼에 대한 애정이 컸어요. 근데 이 선수가 감독과의 불화 때문에 불과 2,500만 파운드라는 금액으로 아스톤 빌라로 완전 이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리버풀 팬들은 그 얘기를 해요. 제자인 제라드 도와주려고 디뉴까지 빌라한테 팔아준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까지 지금 라이벌 팀 팬들은 조롱 섞어서 할 정도로 에버튼의 상황 자체가 너무 코미디스럽게 베니테즈가 망쳐놓은 겁니다. 한국에 에버튼 팬분들이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에버튼 카페도 유명하잖아. 맞아요. 제 친구 중에 에버튼 팬이 있어요. 또.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분들이 이제 에버튼도 또 위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애정 어리게 보는 분들이 이제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너무 짜증나는 상황이죠. 그리고 디뉴가 팀 떠나고 일주일 만에 지금 베니테즈 갑자기 경질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뭡니까? 디뉴 내보냈는데 책임진다던 감독은 일주일 만에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니테즈는 이렇게 되면 팀을 와해시켜 놓고 나가는 건가? 이런 느낌까지 드는 거 아니야? 소득이 없어요. 중심적인 이 핵심 선수 이적시킨 다음에 본인 나가버린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미콜렌코라는 그 어린 유망주를 데려왔는데 FA컵 때 뛰는 거 보니까 영 아니더라고요. 아직은 좀 적응이 필요해 보이고. 어린 친구니. 자, 그래서 베니테즈가 디뉴의 이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발언을 했습니다. 디뉴가 더 이상 이곳에서 뛰기 싫다고 했다. 디뉴는 팀보다 자신을 우선시한다. 라고 일단 비판을 했고 네가 싫은 거야. 그리고 이 얘기도 했습니다. 올해로 29살이 된 디뉴가 나가는 건 모두에게 좋은 결정이다. 더 젊은 선수로 교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감독이고 내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래서 나갔네요. 이 얘기하고 일주일 만에 나갔습니다. 미친놈인가? 진짜 미친 거야. 나도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베니테즈 좋아한다고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거 에버튼에서의 일화만 보면 진짜 이 사람 미쳤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정줄 놓은 거지 이게 뭐야. 진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진짜 어떻게 디뉴를 이렇게 팔고 이렇게 인터뷰를 할 생각을 했을까. 옹호할 마음이 저는 1도 없고 이해가 안 가는 행보입니다. 좀 의구심이 많이 들고 디뉴는 이제 팀을 떠나면서 에버튼 팬들에게 너무 고마웠다고 이 정성 어린 긴 이 편지와 같은 글을 인스타에 썼는데 한 줄이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아름다운 사랑은 외부에서 온 한 사람에 의해 망가질 수 있다. 베니테즈 얘기죠. 이거 베니테즈 저격이죠. 네, 밖에서 굴러 들어온 베니테즈라는 그래. 사람 때문에 내가 에버튼 팬들과 에버튼 구단을 사랑하는 그게 한 사람에 의해서 망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에버튼은 너무 허무하게 잘못된 감독 선임 하나로 잘못된 감독 때문에 베인스의 완벽한 후계자를 그렇지. 이렇게 쉽게 넘겨주고 말았어요. 네. 좀 슬픈 이야기고 차기 감독 후보를 보겠습니다. 현재 에버튼은 되도록 빨리 새 감독 선임을 위해서 노력 중인데 후보에 있는 감독들은 로베르토 마르티네즈 자, 그리고 프랭크 램파드. 네, 브라이튼의 그레이엄 포터, 더비 카운티의 웨인 루니 얘기도 막 나오고 더비 카운티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데 네. 루니가 그래도 되게 잘 싸워주고 있죠. 버티고 있던데. 네, 그래서 루니는 좀 감독으로서 지금 출발을 잘하고 있고 현재 수석 코치인 덩컨 퍼거슨 그리고 여름에도 링크가 있었던 리디 가르시아 이러한 감독들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일단 임시 감독진은 덩컨 퍼거슨과 그렇지? 레이턴 베인스 네, 이렇게 일단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빠르게 선임을 할 거라고 하고 근본 넘치는 이 라인업이잖아. 레전드 근본 자체이기 때문에 네. 일단 버텨야지 이렇게. 프리미어리그 굵직한 활약을 남겼죠. 자 그래서 리버풀 에코는 마게맨 로베르토 마르티네즈를 다시 부를 가능성이 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에버튼을 지휘했고 13-14 시즌은 승점 72점으로 구단 프리미어리그 최다 승점을 쌓았지만 누구도 이 성과를 공로로 인정하지 않죠. 맞아요.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선수들과의 어떤 불화 그리고 팀 운영에 있어서 전술적인 문제점 이 운영에 있어서의 유연성의 부족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드러났고 그리고 이제 저는 현실적인 가능성도 좀 부족할 거라고 보는 게 지금 월드컵을 10개월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 어쨌든 벨기에 대표팀 감독으로 욕심이 좀 날 겁니다. 지금 끊어버릴 수는 없는 거거든. 맞아요. 일단 월드컵에 좀 더 도전해보자 이 생각이 있을 것이고 또 제 개인적인 사견은 모시리 회장이 오자마자 이제 마르티네즈를 내쳤거든요.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래.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리버풀 에코의 보도와는 별개로 확률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환호해도 됩니다. 그렇지. 마르티네즈가 안 오는 게 사실 제일 최선이거든요. 그래.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에버튼 팬들이 좀 그래도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볼 수 있는 감독이 와야지. 왜냐면 최근에 너무 고통받았어. 맞아요. 갑자기 야반도주해가지고 안 감독한테 통수 맞았고 너무했죠. 네, 똥 싸게 와가지고 똥질한 다음에 리카디뉴까지 내보내고 나갔으니까 그렇죠. 좀 좋은 감독이 와서 뭐 성적이랑 별개로 그래도 이 감독을 믿고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감독이 와야 되거든. 네, 그러기를 좀 바랍니다. 네. 베니테즈 제정신이 아닙니다.